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너무 또 싱거운 음식으로만 보내진 않으셨겠지요? 야, 날씨가 갑자기 또 한여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울은 막 25도까지 올라가고 이번 주도 이제 계속 25도, 24도를 유지한답니다. 3월인데 이렇게 빨리 더워지면 올여름에도 엄청난 더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소금 이야기, 우리 몸 살리는 천연 미네랄 소금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36페이지인데 소금의 종류에서 이제 소금의 종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 나트륨을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그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소금으로 바꿔가지고 많은 혼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류도 사실은 잘 알고 계시면 속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정확한 판단을 속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소금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소금 가운데 흔히 소금의 종류를 구분할 때 암염, 천일염, 정제염, 제제염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네 가지의 생산 방법 차이가 서로 분명한 데다 각각의 생산량도 많아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진 소금 덩어리, 그게 암염이고요. 보통 이제 바다 밑에 있던 그것이 용기가 되면서 뭐 큰 산맥이나 이런데 이제 갇혀가지고 산이나 높은 산에 갇혀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저 대조영이었나요? 그 발해를 세운 거기 이제 그 송일구가 했던 그 드라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한테 군사 좀 달라. 소금산에 가서 소금을 구해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소금산이라는 얘기가 이제 암염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닷물을 자연에서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물에 녹였다가 다시 만든 꽃소금 제제염이고요. 염화나트륨을 분리해낸 기계염, 정제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암염이라는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다.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이다. 그러나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8에서 99%를 차지하므로 미네랄이 거의 없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암염도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고, 히말라야 그 핑크 소금 이런 건 미네랄이 풍부하다니까 그런 몇 가지는 빼놓고는 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이게 천일염,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같은 천일염이라고 해도 호주,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도가 약 98에서 99%로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어 정제염과 별 차이가 없다. 갯벌의 무생물이 소금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갯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유럽에는 한 군데, 프랑스 게랑드 지역이 가장 한 곳으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 남부에. 나머지는 이제 좀 염전을 만든 게 이스라엘 쪽에 조금 있고 한데, 그건 아주 미미하고요. 우리나라가 염전이 아주 많이 발전돼 있죠. 염전에 수많은 미생물이 높은 삼투압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글리세롤 성분, 이것 때문에 미끌미끌한 거죠. 단순한 소금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형성 원리가 다른 나라 갯벌과는 다르다. 갯벌 천일염 중에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소금이 바로 국산 천일염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 소금은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물에 녹였다가 다시 만든 꽃소금은 제제염인데, 이제 꽃소금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염, 정제염인데, 이온 교환 수지라는 특별한 장치를 써서 해수로부터 염화나트륨을 분리해 만든 소금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보통 99% 이상으로 미네랄 함량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혈압을 끌어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일염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천일염.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건강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는 말은 이처럼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주로 섭취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네랄 함량이 높은 천일염과 미네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정제염, 암염 등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다르다. 무턱대고 소금을 많이 먹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나 이하이면
좋은 소금을 가려 먹자는 것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소금은 뭐 이렇게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이건 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금 광산이고요. 이렇게 다들 아주 자세히 기록돼 사진까지 다 기재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게랑드 지역은 관광 상품으로까지 개발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소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바게트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에 소금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이 끝나면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한국인에게 주는 바다의 선물 천일염이라는 게 이제 파트 2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랄 공급원으로서의 천일염. 그래서 왜 이제 우리나라 천일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원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종 원소,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를 말한다. 주로 무기질로 많이 언급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무기질과 미네랄은 같다고 할 수 없다. 단백질 같은 유기물질도 미네랄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미네랄은 앞서 소금의 효능을 다룰 때 설명했듯이 우리 몸에서 삼투압 조절, 막전이 형성, 신경전달 등 다양한 생리현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네랄의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각종 생리현상에 장애가 따르고 만성피로, 두통, 아토피, 불면증 같은 질병에 시달리기 쉬우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근데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미네랄 결핍증 그래갖고 49페이지에 미국의 경우 농무성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약 90%가 미네랄 결핍증을 갖고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 역시 성인의 약 80%가 마그네슘 결핍증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서 많이들 섭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 제제만 가지고 뭐 마그네슘만 담은 또 그런 제제들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는 것이 어쩌면 더 좋고요. 만약 그걸로 소금 먹는 게 정 불안하다면 마그네슘 제제를 먹는 것도 괜찮은데 마그네슘 제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맞춰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그네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칼슘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마그네슘만 잔뜩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이제 치아나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 버리거든요.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미네랄 함량 감소다. 예전보다 낮아진 식품의 미네랄 함량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미네랄 함량 감소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미네랄 함량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적어졌을까? 인공 비료를 써서 그래요. 인공 비료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식물들이 성장이 촉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크면 아이들도 뼈가 다 안 차듯이 미네랄을 뭐 이렇게 흡수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해버리죠. 또 시장성이 있을 때, 컸을 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줄어든 경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 비료를 쓰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미네랄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뿌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 비료를 뿌림으로 해서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에 있는 인공 비료에 대한 거기서 미네랄을 좀 흡수하다 보니까 이게 함량 감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인간의 배설물 속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농사에 이용하면 농산물에 흡수돼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으로 이러한 미네랄 순환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인분 대신 비료를 쓰기는 하지만 비료는 질소와인 칼륨 등의 주요 성분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의 종류가 충분히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히 수세식 화장실만이 아닌 거죠. 여기 이제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것도 농산물의 미네랄 함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식물에는 공생하는 미생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 미생물 중에는 식물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마이코라이자라는 곰팡이는 거의 모든 식물 뿌리에 기생하면서 식물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이들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식물의 미네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정제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들 식품의 섭취량이 늘기 때문에 미네랄 결핍층 또한 이런 곳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을 가공하면 할수록 미네랄 손실이 커지게 되어 있다. 세척 과정에서 수용성 미네랄이 손실되고 튀기는 과정에서 약 50%의 미네랄이 손실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런 가공식품, 정제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될까요? 이건 빈부의 격차입니다.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개인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외식을 즐기는 식생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천일염을 공업용으로 분류해 가공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이들 장류와 김치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는 정제염이 쓰였다. 이래서 또 줄어든 거죠. 네 번째 원인으로 육류와 어류의 미네랄 함량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경우 대부분이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 사료의 재료가 바로 미네랄 함량이 낮은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또 어류 역시 양식이 많아지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속의 영양분을 섭취했던 과거에 비해 미네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미네랄 양이 이게 큰 네 가지 대표적인 얘기로 미네랄이 감소하기 때문에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의 양은 감소한 반면 우리 몸의 미네랄 요구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렇다면 미네랄 요구량이 왜 증가하고 있을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돼 있는데 미네랄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인체의 해독작용에 관계하는 효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바로 미네랄인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우리 몸의 독성물질이 늘어나면서 해독작용에 필요한 효소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미네랄 결핍증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일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네랄 공급원인 국내산 천일염, 우리나라 천일염. 미네랄은 균형 잡힌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미네랄을 어떤 조합으로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다. 다만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의 체액 속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과 가장 유사한 것이 좋은 조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체액과 흡사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이 미네랄 조합에 있어 균형 잡힌 미네랄 공급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 양수도 사실 0.9%의 생리 식염수, 소금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일염 가운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우리나라의 갯벌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비롯해 역시 갯벌염전에서 생산되는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다. 특히 국산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랑드 천일염보다 미네랄 함량이 높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다. 특히 한국산 천일염의 특징은 마그네슘 함량이 평균 1%가 될 정도로 높다. 이는 미네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프랑스 게란드산 천일염보다 2.5배 정도 높은 값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이제 천일염이 생활습관병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소금 이제 혈압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소금이 인체 생명 현상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과 같은 흔히 생활습관병으로 일컫는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영양학계에서는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건강이 이롭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 극단적으로 소금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소금이 이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모두 미네랄이 거의 없는 암염, 정제염을 사용하여 얻은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에? 라면 아닙니까? 라면?
라면에 그 나트륨이거든요. 그게 고혈압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계속 59페이지에 소금과 혈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금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실험 결과는 모두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이나 암염 사용에 따른 것이다. 순수한 염화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혈압약 중에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차단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천일염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혈압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나트륨들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제염에 칼륨을 첨가하면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또 소금과 당뇨.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며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혈액 중에 포도당, 즉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당뇨병의 약 90%를 차지하는 성인 당뇨는 인슐린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세포 내 인슐린 신호 전달 장애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제염을 오래 섭취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당뇨의 전 증상인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나타난다. 정제염을 많이 먹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양은 충분한데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제염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제염이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나트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트륨. 62페이지는 소금과 비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과 비만과 상관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몸이 물을 많이 보유하게 돼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소금 섭취를 줄이며 수분이 빠져나가 일시적으로나마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몸의 수분 균형이 이루어지면 몸무게는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원상 회복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소금 섭취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을 때 체질량 지수가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다. 그동안 비만과 소금의 관계를 연구할 실험에서 사용된 소금이 거의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이용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소금을 드시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천일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천일염의 항산화력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소금의 항산화 능력은 국산 천일염을 가열했을 때 특히 증가하는데 어떤 화학 반응에 따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천일염의 항산화력이 소금의 종류, 가열 온도, 첨가물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은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즉 똑같은 방법으로 가공했다고 해도 외국산 천일염에 비해 국산 천일염의 항산화력이 더 높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항산화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산화라는 건 쇠가 녹이 쓰는 걸 산화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이제 늙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질병 중에 하나가 유해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해산소에 의해서 몸이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방지해 준다라는 얘기죠. 65페이지에 천일염과 발효식품 그래서 각종 장류와 김치, 젓갈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에는 모두 소금이 들어간다. 특히 젓갈에는 약 25%나 되는 소금이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 건강을 생각해 소금의 양을 줄이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발효식품에 들어가는 소금은 그저 저장성만 높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우리 발효식품에 우수성이 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식품성 영양성분의 흡수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입니다. 소금.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을 만드는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소플라본 중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은 암, 특히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치매 억제 및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이소플라본인 나이드제인은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여성의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발생하는데 나이드제인은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몸에 좋은 물질도 대부분 장에 흡수되지 잘 되지 않는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 배당체에서 흡수가 잘 되는 비배당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금 종류에 따라 비배당체로 변하는 정도가 달라짐이 새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납니다. 2장이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책은 얇은데 시간이 많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얇은 책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소금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라면에 나트륨을 더 두려워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특히 우리나라 갯벌에서 나온 소금 그 간수 잘 빼셔가지고 그 반찬을 하실 때나 국을 끓이실 때 쓴다고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